자, 어서 오세요,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1월 달이 돼서 정말 엄청 바쁘네요.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2023년도 정책자금 도전하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 2번을 안 빼요. 2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이죠. 소진공 편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할게요. 예, 간단히 제 소개. 저는 컨설팅 사업체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금융자산학과 연구교수, 일사대 협회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중기부 심사위원, 한국기술개발협회 선임전문위원, 그다음에 기업 R&D 지도사, 그다음에 정책자금 실무 컨설턴트 두 개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야도 가지고 있고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은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책자금이 탈락했는데 어떻게 다시 성공할 수 있는지 이 사례별로 알아보고 지지난 시간 중진공의 복습편이죠. 복습편이고 그다음에 2023년도 정부 예산 편성 현황, 그다음에 국민의 4대 의무, 그다음에 정책금융의 종류 예산 편성 현황,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그다음에 투자융자 보증 출연금 보전금의 구분, 그다음에 정책금융 기관, 심사 가점 사항 파악하고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인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 거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신청하기, 그다음에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하기, 그다음에 소진공 구축 분석해서 그 통합 공고문을 가지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모든 그 공고를 한번 훑어보고요. 그다음에 소진공 융자 공문 나와 있습니다. 융자 공문에서 공문 해석할 거고요. 자, 오늘 지금 라이브로 참석해 주신 대표님, 라이브 참석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고 있죠. 정은경 대표님이 1번, 그다음에 김용록 대표님 2번, 남가희 대표님 3번, 다이룸 대표님 4번, 박소정 대표님 5번, 조승희 대표님 6번, 유진 대표님 7번, 윤영현 대표님 8번, 이한성 대표님 9번, 하나실 대표님 10번. 라이브 참석 중인 대표님들 저희 스태프들 빼고 10분 중에 추첨하겠습니다. 10분 추첨할게요. 짠! 2번 김용록 대표님이시네요. 김용록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용록 대표님. 김용록 축하드려요. 끝나고 저한테 카톡 주시면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출발이 좋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1 들어가서 정책금융 알아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죠. 중진공 때 했는데 복습할 겸 해서
그때 뭐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정책자금을 혼자 신청했다가 탈락한 거예요. 그런데 어 네, 저희 강의를 듣고 또는 저희들의 컨설팅을 듣고 성공 사례로 전환한 케이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중진공에서 자금 신청했으나 직원 수 미달로 거절됐다. 이거 업종 코드 변경하면 된다 그랬죠. 어, 국보 바꾸기. 그다음에 중진공에서 자금을 신청했으나 중점 지원 분야가 아니라면서 거절당했어요. 네, 이것도 업종 코드 변경해서 여러분들의 족보를 아, 일반 뭐, 그 서민, 상인 이런 계급에서 양반 계급, 귀족 족보로 바꾸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지원금 신청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된다면서 거절됐죠. 이것도 역시 업종 코드 변경이죠. 성장 유망 업종으로 업종 코드 변경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중진공에서 자금 수령 후 추가로 소진공에 접수했으나 인원수가 많다고 거절. 그래서 이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면 거기에 속한 인원은 카운팅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중진공도 받고 소진공도 받았다. 그런 사례 케이스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금 상담 후 기업의 한도가 소진되었다면서 거절되었어요. 받을 만큼 받았다 이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업종 코드를 제조업이나 IT 쪽으로 바꾸면 한도가 늘어난다 그랬죠. 도소매에서. 그래서 업종 코드 바꾸고 당연히 재무제표도 수정하고 관련 근거 다 준비해서 제조업이나 IT로 바꾸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수 있겠죠. 그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내외장재를 제조하는 업체가 뿌리산업 자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됐어요. 우리 뿌리산업인데 왜 거절되나요? 네, 알고 봤더니 인증을 안 받은 거였죠. 그래서 뿌리기업 확인서 같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네, 조달청에 물품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됐어요. 왜 그러냐? 인증을 안 받은 거죠. 그래서 NEP라든지 EPC라든지 기업 같은 인증을 받으면 조달청에 진출해서 정부 기관에 납품할 수 있다. 되었습니다. 왜 대표이사가 경력 부족으로 창업자금 거절됐어요. 특히 고졸이신 대표님들 그리고 전문학사, 전문대 나오신 대표님들 그다음에 4년제 나오셨지만 문과 쪽으로 나오신 대표님들은 창업 자금을 받을 때 조금 약간 불리해요. 그죠? 불리하죠. 불리해서 그 경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거. 이게 특허다. 말씀드렸죠. 출원하는 거. 그 출원하는 거는 저희 그 출원 특강 누르시면 될 것이고 그 출원하고 등록하는 거 그리고 양도 양수를 통해서 받아오는 거. 그래서 특허를 마련하면 그 대표님의 경력 부족이 상쇄될 수 있다. 네. 재무제표에 가수금이 있어서 거절 또는 뭐 가즈금이 있어서 거절. 이거 재무 비율을 조정하는데요. 뭐 재무제표를 컨설팅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기업은 3월 달에 이제 재무제표가 마감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5월 달에 마감이 되죠. 그때 재무제, 재무제표 발급에 대해서 좀 세무사랑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어? 유리하,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창팩, 신창사, 소창팩 등의 지원에서는 탈락. 이때는 당연히 정부 주력 지원 사업으로 아이템을 변경해야 된다. 정부 지원 기술개발 사업, 보통 이제 R&D라고 하죠. R&D를 지원했으나 번번이 탈락하는 겁니다. 맨날 탈락해요. 네. 탈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몸짱 전략, 심사 가점을 확보한다. 그래서 중진공 편이었지만 사실은 정책자금 전반에 대한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 작업. 어느 정도 몸짱 전략을 통해서 회사 체력을 갖춰놔야 정책자금 들어갔을 때 탈락하지 않는다. 어, 지금 1월 초에 중진공 자금 신청 해보셨죠, 다들? 서버 터지고 난리 났죠.
작년보다 한 2배는 더 몰렸더라고요, 인원들이. 그러니까 어, 클릭이 이게 뭐 5분 만에 5분이 뭐야? 한 3분 만에 확 다 마감이 되고 진행을 하다가 뭐 서버가 뻑이 나거나 튕겨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운이 좋게 뭐 11시에 접속했는데 대신 대표님들도 계시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중진공도 기회이지만 이렇게 사람이 미어터지고 막 터지니까 그 다음에 다른 시장도 좀 찾아보자. 그게 또 그거 중에 하나가 소진공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걸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2023년 정부 예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보면 네, 639조가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607조였는데 늘어났죠. 5.2%. 그리고 이제 작년에 추경이 이제 70조가 들어와서 679조로 마감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바라면 700조가 넘을 수도 있겠죠. 추경까지 들어오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주도 역동 경제 뒷받침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대로 저희 단톡방에 있는 대표님들이 이 수많은 정, 정부 예산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곳이 어딘가요? 바로 여기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그다음에 창업 및 벤처 25조, 여기는 3.6조, R&D에 30조, 문체 관광 쪽에 8.5조. 이쪽이 이제 저희들이 정책장을 받을 수 있는 집중 공략 대상이다. 중기부. 이 중에 이제 중기부는 13조를 받았어요. 이 앞에 중기부 따로 나오나요? 중기부 따로 안 나오죠? 따로 안 나오고 이제 산업별로 합쳐놨는데 중기부만 따로 13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룸이 확보가 돼 있다. 자, 국민의 4대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심지어는 사망에서도 가지고 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납세 의무죠. 납세 의무인데 여러분 평생 소득이 생긴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세금을 내십니다. 세금을 내시고 그 세금으로 편성되는 600조가 넘는 예산을 매년 보시는 거예요. 국회를 통해서 맨날 통과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세금을 맨날 내시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국민의 의무니까 납세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내가 세금을 내서 형성된 그 1년의 국가 예산 그거 나 한번 혜택 좀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이신 겁니다. 그죠? 내가 세금을 냈고 열심히 냈으니까 나는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가 오늘 하나 이루어지는 거죠. 정책금융의 종류와 예산 편성 현황 또 한 번 더 보면 종합편으로 이거 23년치는 아직 카운팅이 안 돼서 작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융자 투자, 융자 보증 투자 쪽에 80조가 편성돼 있고 보증서 그 레버리지 효과,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효과까지 합하면 129조까지 보증은 올라와 있고요. 융자 36조, 투자가 8조, 그다음에 2022년대 신설된 녹색금융이 7.6조, 그다음에 출연금 R&D 이거 아까 보니까 30조였죠. 보조금도 뭐 예년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38조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융자, 출연금, 보조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 지원 사업은 크게 융자, 보조금, 출연금. 융자는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은행보다 저렴하게 빌려주는 거고 출연금은 주는 거예요. 무상환, 무담보, 무이자. 그런데 제품이 개발이 되면 로열티를 내야 돼요. 정부에다. 그걸 기술료라고 하는데 그래서 출연금이 있고요. 보조금은 그냥 다 주는 겁니다. 다. 그래서 고용지원금,
그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 바우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조금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2022년에는 258조였어요. 정책자금 총이. 258조인데 258조 중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얼마나 받으셨나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 오늘 또 공부 들어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은 어디에서 보냐면요. 여기에 써 있는 것들에서 받아요. 정책자금은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예요. 노웨어. 어디에서 받는지 알면 돼요. 첫 번째가 기업마당 알려드렸죠. 기업마당은 이 전체 지원 사업을 모아놓은 건데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회원가입하고 메일링 서비스 요청하시면 매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정책자금 정보가 옵니다. 이메일로 아침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카톡으로 할 수 있는 비즈봇 지원사업 알림이 챗봇 그거 통해서 아침마다 아니, 매주 한 번씩 어, 카톡 알림이 오죠. 저도 오늘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카톡을 보면 볼까요? 이번 주 지원 사업 그래가지고 골목 경기도의 골목 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 김포시의 소상공인 운전자금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그래서 이렇게 쭉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원가입하시면 여러분 사업자 정보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추천해서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앱 중에 KB 브릿지라고 있다고 했죠. 요거 앱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추천 정책 자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마당, 그다음에 창업 마당, 그다음에 SM테크나 법무처 통합연구개발 사이트 아이리스, 그다음에 보조금 24 이런 데 가시면 정책 자금들을 쭉 검색하시죠. 쭉. 근데 여러분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아요. 한 4천 개. 어림잡아서 융자가 한 1,000개 되는 것 같고 융자를 기관별로 하면 한 200개? 2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 해가지고 매년 한 4천 개 정도 나오는 거. 그중에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들어가셔서 계속 보시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분해 드릴게요. 융자는 대출받는 거예요. 중진공, 소진공. 투자는 투자받는 거예요. 주식이나 전환사채당 방식으로. 네, 보증은 보증서를 받는 거예요. 신보나 기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여기서 세 군데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은행 가면 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죠. 그리고 금리를 낮춰주는 2차 보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주로 이제 지자체에서 수상 저기 중소기업 지원 자금 그래가지고 이자율 낮춰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신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받아도 금리가 7%대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진공, 소진공은 3.5에서 4.5 사이. 중진공, 소진공은 3.5에서 4.5 사이. 신보기보재단은 7%대. 그러니까 이 그 지자체 2차 보전을 안 받으시면 이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 저금리 시대를 생각하면 완전 고리대금 사채업이에요.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2차 보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연금 있죠. 출연금은 주로 R&D 자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이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고용지원금, 바우처, 창업지원금 이렇게 해서 융자, 투자, 보증, 출연금, 보조금 자금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자, 오늘은 소진공의 융자 사업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진공은 5인 이상, 소진공은 5인 미만,
그다음에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도 해준다. 근데 제광건운이 10인이 넘어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면 소상공인으로 쳐준다. 네, 여기까지 생각나시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매출 10억 이상, 기술보증기금,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정부 지원 업종이 중요하고 특허 있어야 되고 기업부설 연구. 그다음에 지역신보증재단, 뭐 서울신보, 경기신보, 광주신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부산신보 뭐 이런 거. 그런 거 소상공인 보증. 여기는 매출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나오는 2차 보전이 있고 기타 정부 부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주로 여기서 융자 또는 보증을 하죠. 융자 보증으로 통해서 조달되는 정책 자금을 보통 운전자금이라고 해요. 시설 자금도 있고. 근데 이제 시설 자금은 건물과 토지가 담보로 들어가서 나오는 건데 은행보다 싸죠. 그다음에 운전 그, 운전 자금은 신용 신용과 기업의 평가를 기준으로 나오는 자금이고 여기에 대한 용도는 따로 물어보지 않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근데 어떤 대표님이 저한테 이런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나오면 사서 부동산 투자해도 되냐? 그래요. 뭐 그게 기업 그게 뭐 원래 용도 외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업계획서에다가 부동산 투자하겠다고 쓰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용도로 쓰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간혹 들리는 얘기는 용도 외로 써서 환수 당했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제가 컨설팅한 업체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진공, 중진공 분들이 바쁜데 언제 그거 검사하고 있겠어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 중진공, 소진공, 기부신고 재단에서 나오는 자금에 유리한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빌린 돈이라. 대신에 이제 창업지원금 보조금이나 R&D 자금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 써야 돼요. 용도 외로 쓰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물론 이제 편법을 쓰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자, 자, 종합합니다. 자, 그래서 정책 자금을 잘 받으려면 융자, 투자, 뭐 보조금, 출연금 다 좋아. 다 받으려면 이거 잘 해놓으시면 돼요. 예. 우선 지원 대상에 들어갈 것. 기업부설연구소 만들 것. 특허 만들고 특허 출원이라도 해놓을 것. 벤처기업 인증 받을 것. 이노비즈 인증 받을 것. 수출 실적 만들어 놓을 것. 고용 증가해서 고용 관련 인증을 받아 놓을 것. 평가 공유 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성 기업, 뿌리 기업, 소부장 기업, ISO, 녹색 인증, 녹색 기업 뭐 이런 수많은 인증들 최대한 많이 받아 놓으시면 정책 자금 조달이 점점점 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워밍업 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과 1인 창조 기업을 좀 구분해 볼게요. 지금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대표님들은 거의 90% 이상 소상공인이세요. 그리고 그중에 몇 분은 사대보험 고용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과 1인 창조 기업을 구분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 그 다음에 제조, 방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자. 아니, 가끔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5인 미만이 사람이 반쪽도 아닌데 왜 5인 미만이라고 했느냐. 4.5명은 없지 않느냐. 4명이면 4명이고 5명이면 5명인데 그러면 4인 이하로 하지 왜 5인 미만으로 하느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직원을 카운팅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직원을 카운팅하는 게 1월 달에 6명, 2월 달에 4명, 3월 달에 2명. 이렇게 직원이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 더해가지고 10돌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4점 몇 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5인 미만에 들어가서 소상공인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는 게 있었고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1인 창조기업은 한 명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1인 1인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1인 창조기업 인증을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직원들을 뽑아도 뭐 3년 내지 5년까지는 1인 창조기업 대우를 해 주겠다. 네, 이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그 인증 받은 다음에 뽑아도 이 인증을 박탈하지 않아요. 네, 3년인가 5년까지는 계속 유지해 줘요. 아, 3년이네요. 3년. 구정 후 인원이 늘어나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429개 업종을 1인 창조기업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소상공인 기준이 무엇이냐?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1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재광번호는 10인 미만. 평균 매출액은 소규모, 소기업 규모의 기준. 소기업은 왜 제조업이냐, IT업이냐 여기에 따라 다 기준이 있어요. 네. 100억 안 넘으면 뭐 한 200억인가? 뭐 안 넘으면 됩니다. 사업 구분은 비영리 개인 사업자, 법인, 조합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되는데 비영리 개인 사업자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인 되는데 비영리 법인은 안 돼요. 조합 되는데 비영리 조합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업종은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뭐 도박업체, 사행성 업체, 술, 담배 관련된 업체. 소상공인 기준 하셨죠.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 그래서 제조 관련 서비스업, 문화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안에 429개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인 창조기업 신청하기랑 성공 사례 볼게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하기에 있는데요. 제가 강의 몇 번 했는데 지금 해놓으신 대표님들도 있는데 아직 안 하신 대표님도 있더라고요. 좀 보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보시면 홈페이지 연결이 됩니다.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페이지 가시면 여기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 있느냐? 요 메인 페이지 사업 소개에 여기 시설 공간 보육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 힘드니까 제가 그냥 직접 링크 걸어놨죠. 여기 강의 안에다가 직접 링크 걸어놨어요. 자, 사업 안내 가서 가시면 1인 창조기업이 대상이고요. 예산 51억 나와 있고요. 지원 내용은 입주 공간, 그래서 정부 창업보육센터 입주 권한 주고요. 전문가 자문 컨설팅 서비스, 그다음에 교육해 주고요. 멘토링 해주고요. 서로 네트워킹 해줍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해주고 팔로우 투자 지원해줍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에요. 1인 창조기업은 이런 거를 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걸 정부 돈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 자격이 되는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있거든요. 창업일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업종 확인. 아까 429개 업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지 업종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그래서 완료하시면 1인 창조기업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자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원 신청하시면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하기.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데 입주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하여간 로그인해서 이거 천천히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어,
대구에 있는 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런 건물에 이제 입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 곳곳 방방곡곡에 있어요. 여기저기. 여기 대구에 있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인데 보시면 대구에 있는 디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그다음에 나눔인의 미래 서비스 비즈케어 여기 쫙 있잖아요. 이게 전국에 걸쳐서 쭉 있거든요.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마북동에 있네요. 세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림창조기업지원센터. 지금 연초니까 아마 새로운 입주 공고가 올라왔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여성기업 전용 공간으로 돼 있네요. 그런 것도 알아보고. 고양에도 있고요. 서울 마포구에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마포구, 마포 비치플라자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데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해당 지역으로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소지에 있는 곳이 마감됐다고 다른 곳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인 창조기업 여기 들어가셔서 꼭 일인 창조기업 정회원 가입하시고 일인 창조기업 인정 범위 한번 볼까요? 예전에 문서화해 놓은 게 있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인 창조기업 표준산업분류 코드 다 나와 있죠. 앞에 10으로 시작하는 코드, 115로 시작하는 코드, 13, 14 코드, 15 코드, 16 코드, 그래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당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해당이 없으면 이쪽으로 코드 변경하시면 되겠죠. 무리 없는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코드 변경하셔서 일인창조기업 인정받으시고 혜택 받으시면 정말 좋겠네요. 이거는 저 강의하는 아시다시피 단톡방에다가 후기 올려주시면 강의한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보시면 여기에 1인 창조기업으로 시작해서 커나간 기업들 되게 많아요. 한번 볼까요? 보면 1인 창조기업의 성공 사례, 지원 업종, 수 사례, 노일 산업 이런 회사인가 봐요. 디자인 허브, 럭키 가이즈 컨텐츠, 미디어 131, 슈퍼린 이야기,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회사들, 코퍼레이션, 톡앤, 수지 누리식품, 스마트앤웍스, 스토리박스, 스튜디오 아자. 네. 한도 끝도 없죠. 이렇게 1인 창조기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꼭 1인 창조기업
여기 등록하셔서 좋은 입주시설에 들어가시고 좋은 환경에서 기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하기.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또 일부 업종은 또 10년 이하가 됐죠. 그래서 신사업 업종은 10년 이하가 창업기업으로 해주고 보통은 7년 이하가 창업기업을 해주는데 발급하는 곳이 있어요.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하기에 가셔서 제가 링크 걸어놨거든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창업 지원 사업에 응시하실 수가 있어요. 창업 지원 사업이 지금 제가 1인 창조기업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패키지 사업, 그 다음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같은 수많은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금방 안 나와요. 한 이틀 걸리더라고, 이틀. 그래서 요거 막 마감 공고 임박해가지고 신청하는데 막 서류 안 나와서 막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지금 강의 듣는 김에 아예 그냥 이거 지금 미리 받아 놓으세요. 창업기업 확인서. 창업기업의 기준은 여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중소기업을 새로 성립하는 것, 그래서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그런데 중진공은 어, 정부 중점 지원 사업 중에 10년까지는 해주겠다라는 데가 있었죠. 4차 산업 관련 연관된 기업. 10년까지는 창업기업을 해준다는데 그거는 일부고 어쨌든 7년, 네, 7년 미만, 7년 미만 이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요런 업종 안 되고 그래서 창업을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사업자가 10년 정도 됐어요. 10년이나 11년 차 아니면 뭐 6년 차, 7년 차 됐어요. 막 간당간당해요. 저는 과감히 그 사업자 놔두고 새로운 사업자 창업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새로운 사업자로 새로운 업종으로 동일 업종이면 안 돼요. 지금 영위하고 계시는 업종 코드 말고 다른 업종 코드로 창업하셔서 새로 가시는 게 훨씬 낫다. 근데 기존에 있는 매출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매출을 신규 사업자로 이렇게 조금씩 넘기셔야죠. 그래서 이쪽으로 매출을 잡고 이쪽 기업을 키워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소진공 집중 분석 한번 들어갈게요. 소진공 안전 정보. 자, 소진공 그 통합 공고문이 나왔어요. 여기는 융자를 포함해서 온갖 온갖 지원 사업을 다 통합해 놓은 건데요. 제가 다운 받아서 구글 드라이버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강의안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중요한 거는 또 색칠까지 해놨어요. 열렸죠.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네, 올해 나왔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당하는 지원 사업이 언제 나왔다가 쑥 사라질지 몰라요. 자,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일단 융자입니다. 융자. 융자가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 있고요. 크게 드릴게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이 있고요. 특별 경영 안정자금이 있고 성장 기반 자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5천억 한도, 요거는 1조 3천억, 요거는 1조 2천억. 네. 예요. 그래서 여기는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서 나온 거고, 여기는 경기 침체 지역, 재해 피해 소상공인, 그 다음에 청년 사업자, 그다음에 청년 고용 소상공인, 청년 대표님이시거나 청년 인원을 50% 이상 고용하신 소상공인.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자금이고, 여기는 이제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인데 어, 소공인 특화 자금, 그래서 제조업 대상으로 직접 대출 상품, 성장 촉진 자금 이렇게 있습니다. 융자를 알아봤어요. 융자. 후진공에서 나온 융자는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 있어요. 희망 리턴 패키지. 이거는 경영 개선을 해서 폐업, 폐업을 한 다음에 재취업 또는 재창업 했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에요. 1,400억이 있고요. 폐업이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아, 난 사업자가 오래됐고, 매출도 별로고, 새로 창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희망 리턴 패키지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취업하시면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 주고, 재창업하시면 2천만 원 한도 내서 지원금, 2천만 원 한도 내서 지원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나왔는데 좀 뜨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게 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돼 있어서 요거 잘만 하면 요거 해당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있습니다. 그래서 뭐 G마켓 11번가 뭐 쿠팡 뭐 이런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그래서 여기는 뭐 포스 기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 아니면 뭐 키오스크, 네, 이런 스마트 상점에 들어가는 그 IT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 그 보급해주는 사업이 작년에 굉장히 수요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지원했던 거의 모든 대표님들이 다 받으셨어요. 이게 아마 올해도 아마, 근데 작년에 너무 쉽게 받아서 올해는 좀 경쟁률이 세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요거 있으니까 꼭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건 소상공인이고 이건 소공인. 소공인은 이제 제조업 공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여기는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서 작업장을 스마트화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경기 북부나 경기 남부 쪽에 공단지대에 그, 낙후된 기반으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꿀 수 있는 또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원래 R&D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소진공 쪽으로 빠지면서 관리기관이 빠지면서 굉장히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대부분 모르세요. 요거 오늘 강의 들으신 대표님들 요거 한번 꼭 지원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신창사 올해도 지원 나왔는데 500명에 200억 예산이니까 원래 2천만 원 한도였는데 2,500만 원 한도로 늘어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해주고 온오프라인 점포 경영 체험해주고 멘토링해주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까지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사업 창업 사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성장 지원이는데요. 이거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그래서 이거 뭐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 이게 작년에 없었어요. 예, 올해 생긴 사업인데 뭐 하는 사업인지 정체를 저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회사에 어떤 크리에이터가 필요하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딴 데랑 이렇게 조인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외부 인력을 지원받아서 강한 소상공인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업이 아닐까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다음에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이거는 정부가 이제 투자 융자하는 거에 대한 리워딩 이자 방식을 상품, 쿠폰, 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해서 펀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 대표적으로 와디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리워딩하는 방식을 좀 지원해 다른 걸로 해주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언택트 컨택트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해주고, 소상공인 컨설팅 해주고,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해주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해주고, 100년 가게 및 100년 소공인 육성해주고, 그러면 소공인 특화 지원인데요. 소공인은 아시다시피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설치 운영,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 구축 운영, 특화 복합 소공인 클린 제조 환경 구성,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네, 이렇게 해서 이 소공인 특화 지원이 굉장히 강화가 됐네요. 네, 그래서 제조업이신 분님들은 올해 요거 좀 지원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상세 설명이에요. 저희는 한번 쭉 살펴봤고 볼까요? 주요 변경 내용 보시면 금융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그래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자금을 좀 들여와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 한도의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이제 2023년에 주요 변경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정책 자금 구조를 간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예전에 엄청 복잡했는데 품종, 품종에 11개 세트로 하겠다. 간단하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요게 없던 게 아니었거든요. 없던 게 아니었는데 한도가 이게 1,000만 원 한도였는데 좀 3천만 원까지 늘어났다는 게 아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경영 안정자금 융자 이게 아까 세 가지 정책 자금 중에 첫 번째였잖아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 두 번째가 특별 경영 안정자금 있었고 세 번째가 성장 기반 자금 있었고 이 세 가지 종류로 정화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정책 자금 금리가 지금 2023년도 소진공 기준금리가 4.04%거든요. 거기에 0.6%를 올렸으니까 4.64%.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금리입니다만 지금 은행권이나 기보신고 금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쌉니다. 아직도. 기당 7천만 원 한도까지 해주고 대출 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그다음에 특별경영 안정자금 융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창업자, 청년 창업자 이런 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정금리 안 올리겠다. 그래서 어, 작년에 청년 자금 2.0%거든요. 2.0. 근데 고정금리였어요. 근데 5년 상환이잖아요. 근데 올해 금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대표님들은 그냥 2.0%로 끝날 때까지 상환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정금리 상품이 그게 좋죠. 그래서 지원 규모 1조 3천억. 여기 보시면 특이한 상황에다가 제가 표시해놨는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표시했듯이 이게 좀 특이한 거고요.
나머지는 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있겠지만 없으니까 대부분 요쪽에 해당되시지 않을나 싶어요. 이쪽에 해당되시는 6등급 이하의 신용등급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은 꼭 이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도전 특별자금이 있어요. 이거는 재창업 준비하시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해 온 소상공인, 성실히 이행해 온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도전 특별자금이 나가고 이게 아마 최대 1억 최대 7천만 원인가? 청년고용 특별자금 업력 3년 이내의 청년 대표가 첫 번째 조건 또는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한 소상공인 중에 하나 되시면 청년고용 특별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 기반 자금이 있어요. 성장 기반 자금. 이거는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 나오는 자금입니다. 이건 기준금 4.04% 플러스 0.2에서 0.6. 이건 업체당 1억 한도. 시설 자금은 업체당 2억에서 5억 한도. 그다음에 운전 자금은 5년, 시설 자금은 8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희망 리턴 패키지. 그래서 아까 여기 재취업 있었죠. 여기에 신청하셔서 희망 리턴 패키지 신청하셔서 그 다음에 재취업 교육 하셔가지고 다시 취업하시면 100만 원 나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아 재취업 싫어요. 다시 창업할 거예요. 그러면 재창업 하면 재창업 사업화 지원 최대 2천만 원 주고요. 그만큼 자기 돈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부담도. 2천만 원 자부담에 지원금 2천만 원 받고 창업하실 수도 있고 재취업하실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꿀정보예요. 그죠? 네. 여러분이 낸 세금을 이렇게 보상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그 자영업자가 본인 고용보험 못 들잖아요. 근데 본인이 셀프로 고용보험 들 수 있죠. 네. 그 셀프 고용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에서 50%를 5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 이것도 지금 고용보험 하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하시고 그 고용보험료를 5년 동안 절반 가격에 거의 절반 가격에 내실 수 있다. 이 혹시 폐업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가 100만 원에서부터 202만 원까지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실업급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나온다. 월 보험료가 4만 원에서 7만 6천 원까지인데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수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네. 비대면 디지털화 뭐 이런 TV 홈쇼핑, 티커머스, V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비용, 오토 플랫폼, 배달 앱 등 활용, 해외 쇼핑몰 진출 지원,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 제작 지원. 네. 이거 꼭 하세요. 되게 좋습니다. 제가 몇몇 개업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것도 예산 소진시까지.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거 판판대로죠. 판판대로. 판판대로 사업이 제일 유명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이거는 이제 상점 있으신 분, 점포가 있으신 분들이 키오스크나 무인 판매기, VR, AR 적용 스마트 미러,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네, 이런 거 지원해주는 사업. 작년에 히트쳤죠. 그래도 나옵니다. 상점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은 자기부담금 30% 있어야 됩니다.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지원받으면 키오스크, 그다음에 키오스크 정도는 그냥 자부담금만 내시면 전액 될 것 같고, 서빙 로봇, 조리 로봇은 좀 비싸잖아요. 1,00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보통 이 로봇 판매 가격이 직원들 임금을 1년 6개월 정도 주는 거 정도로 손익분기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하나 고용 안 하고 로봇을 쓰겠다. 그런 건데, 저도 왜 휴게소 가시면 요즘에 로봇 바리스타 그래가지고 커피 제조해 주는 거 있던데, 커피 맛은 뭐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해주는 거나 로봇이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도입할 수 있는 걸 도와준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점포가 있으셔야 돼요. 점포. 사업장이 있으셔야 돼요. 사업장 없으시면 안 되고, 사업장.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공인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네, 이거 원래 있었는데 더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가 대상이에요, 소공인. 그래서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거나 데이터 수집을 연계해 주거나 공용 솔루션 등 스마트화를 지원해 주고, 낙후된 공장 대표님들 계시면 1,9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꼭 이거 해보십시오. 저는 매년 하고 있어요. 저희 그 제조업체 대표님들 매년 이거 지원하고 있는데, 어, 경쟁률 높습니다. 높지만 다른 R&D 사업에 비해서 되게 수월해요. 수월하고. 그래서 요거는 협약 체결이 이제 8월이네요. 8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올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창업 교육을 해주고, 점포 경영 체험 교육을 해주고, 창업 자금을 이제 융자해 주는 건데요. 2월 중에 공고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 안 나왔겠네요. 공고 나오면 그때 또 제가 또 온라인으로 한 강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이거 올해 새로 생긴 거.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소상공인을 융합하겠다는 거죠. 네. 창작자랑 스타트업 소개시켜서 융합하겠다는 건데, 1단계는 아이디어를 선발하고 2단계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이때 5천만 원 지원금 나오고, 3단계로 스케일업 최대 5천만 원을 추가해 주겠다. 요런 신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짭짤해요. 네. 경쟁률이 적어서 초기에 잘 모를 때, 사람들 잘 모를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2월 달에 공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3월에서 5월 사이에 서로 팀빌딩을 해주겠죠. 서로 맞춰. 크리에이티브 누구, 스타트업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디션 보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하고 2차 오디션 추가로 5천만 원 주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저도 유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올해. 그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 이건 이제 비수도권. 개인으로 갔다 협업으로 갔다 로컬 브랜딩까지 가는 그 사업을 이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3천만 원, 7천만 원, 최대 2억 5천, 이것도 꽤 지원이 되네요. 이거 2월 달에 공고 나옵니다. 2월 달에.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설명드렸던 거죠. 증권 후원형이 있고 융자형이 있네요.
제가 잘 다루지 않는 분야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 있는 대표님들 한번 이 공고 나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고 안 나온 것 같아요. 수상공인 언택트 컨택트 교육. 이거 민간 교육기관 교육비의 90% 50만 원 한도 1인당 2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100만 원 주는 거네요, 결국. 이거 지금 저희 대표님들 중에 이런 민간 교육기관이 되시는 대표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의 전문 기술이나 디지털 역량 강화의 공급 기업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이분들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민간 교육기관이 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네, 소상공인 네, 컨설팅 지원 사업도 있네요. 이건 이제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제 신청하신 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프랜차이즈 성장 지원. 건전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구축이 목표라고 하는데 지원 대상은 프랜차이즈화 준비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 또는 기창업된 프랜차이즈 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경험 충족 있어야 된다. 이거 있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했는데 장사가 잘 돼. 이제 프랜차이즈 한번 해봐야겠네. 네, 이런 사람들 대상이네요. 그다음에 중소 프랜차이즈는 자산 총액 5천억 이상, 매출 400억 이상은 제외. 그러니까 뭐 백종원 체인점 이런 데는 안 되겠죠. 네. 지원 내용은 프랜차이즈 체계를 구축해주고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정보 공개서, 매뉴얼 같은 거 작성할 서류 작업인데 이런 거 지원해주고 마케팅 지원해주고 주식지상권 등록, 그 분쟁, 분쟁에 대한 지원 사업, 분쟁이 났을 경우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2월까지. 사업 공고 이미 났네요. 사업 공고가 6월까지 지원 사업이고 3월에 선정해서 4월부터 지원 시작한다. 공고가 이미 났어요. 그다음에 수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이건 5인 이상의 수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 협동조합. 네, 협동조합은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제가 아예 컨설팅을 안 하는데 협동조합 하시는 대표님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0년 가게 및 100년 소공인 육성. 그래서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 100년 가게. 그다음에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 기술 기반의 소공인. 이번 내용은 100년 인증 현판. 네, 온라인 진출 지원 기획전 해준다는 거. 그리고 1월 달에 공고 나서 신청 접수. 6월부터 접수 시작. 저희 대표님들 중에 10년 이상, 15년 이상 된 제조업 대표님들 계시죠? 네. 한번 지원해 드리도록 제가 한번 보내드려야겠네요. 저희 멘티 기업 대표님들. 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네, 이거 그냥 교육 컨설팅 지원 자율사업 이거 하시면 되는 거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그래서
여기도 주는 건데 여긴 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죠. 여기 이거를 운영할 사람들을 뽑는 거니까. 소공인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국고 보조금 42만 원 한도 내 자율 항목 선택해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인식 개선 교육, 저탄소 작업장, 근로 안전 등 클린 제조 환경 조성. 1, 2월 그다음에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국고 보조금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율 선택하는 거다. 2,500만 원짜리 지원 사업이네요. 전시회를 참가하거나 온라인 마케팅을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하거나 미디어 콘텐츠 제작 할 때 돈을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 2,500만 원까지 주겠다.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짭짤하네요. 그죠? 좋은 정보네요. 그렇게 해서 소진공 사업이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관련 문의사항 이쪽에 전화하시면 되고 지역본부 전화번호까지 다 있고 네. 이게 이제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였고요. 요거 저장해서 여러분들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강의안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강의안을 어떻게 받는다? 단톡방에다 후기를 쓰면 이 강의안을 드린다. 자,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이 통합 공고문 말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방법 홈페이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소진공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공적자금, 교육신청, 소상공인 마당, 상권정보 이런 식으로 메뉴별로 쭉쭉쭉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 보통 공지사항은 여기 알림마당에 공지사항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죠. 여기에서 자료를 쭉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수많은 정책 자금 정보가 있는 기관들 근데 오늘은 이제 소진공 특별 분석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진공 홈페이지가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익숙지 않으시니까 저 따라 뭐 봤던 거 계속 보여주냐 그러지 마시고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 쑥쑥쑥 찾아 들어가니까. 자, 이제 드디어 융자 알아보기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통합 공고 알아봤고 이제는 그 중에 융자만 쏙 빼서 알아볼게요. 융자만 쏙 빼서. 소진공 융자만 쏙 뺀 공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재관 건우는 10인 미만 업체, 융, 향락, 금융보험, 부동산업은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성장 기반 자금 그래서 직접 대출 상품, 대리 대출 상품, 직접 대출, 대리 대출 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쭉 홈페이지에 이렇게 융자 가능한 상품을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예요. 성장 기반 자금, 일반 경영 안정 자금, 특별 경영 안정 자금, 그다음에 중간 카테고리로 제조업 소공인 특화 자금, 그다음에 성장 추진 자금 이건 3년 이상, 스마트 자금 이거는 공장 하려는 스마트 공장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민간 선투자형 매칭 융자 이건 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토진공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상으로 직접 대출을 또 해준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일반 경영 안정자금의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대리대출, 그다음에 최근 1년 이내 신창사 수료 후 직접 대출 이건 최대 1억 그죠? 청년 고용 연계자금 요거 간접 대출, 소상공인 제도전 긴급경영 장애인 유기지 융자 조건 보시면 4.04%가 다 기준 금리예요. 그리고 두 개는 고정금리. 장애인도
고정금리, 위기지역도 고정금리, 청년고용도 고정금리, 긴급경영 고정금리, 그리고 나머지는 가상금리가 붙어서 고정금리가 4.64, 뭐 3.0, 2.0, 주 이거는 긴급경영 안정자금 특별재난지역은 연 1.5%네요. 금리가 하늘과 땅 사이로 천지 열두듯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자, 전체 융자 공고 보셨고 1분기 기준금리 아까 4.04% 보셨죠? 자, 이제 공문 해석.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문 해석. 대리대출 공문. 그다음에 신청 서류 양식하고 작성 예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직접 대출 공문 볼 거고, 직접 대출 신청 서류 양식 및 작성 예시 볼 겁니다. 그다음에 OEM으로 제조업을 인정받는 요건,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드릴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요. 오늘 강의 끝납니다. 공문부터 보겠습니다. 대리대출은 보증서를 받는 거를 대리대출이라고 하죠. 보증서 받는 거. 직접 대출은 공단에서 직접 여러분 통장으로 쏴주는 거. 이게 직접 대출. 대리 대출은 신용보증재단 가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 가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는. 자, 일단 대리 대출 봅시다. 대리 대출. 여기 보시면 일반 경영, 특별 경영, 성장 촉진 이렇게 아까 다 봤죠. 개요는 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할 거고요. 보시면 여기는 다 뭐, 네, 좋은 소리 써놨습니다. 이런 의도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하겠다. 신용보증서 받을 수 있는 거. 대리대출이니까 보증서를 받으셔야 돼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통 경기신보, 서울신보, 뭐 충남신보, 뭐 부산신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그래서 보증서를 받아서 보증평가 후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18개 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진행한다. 여성기업 우대받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 보시면 소진공이 제출 서류가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짜증날 정도로 많은데 올해 제가 한번 지금 지난주에 한 군데 신청해 보니까 좀 그나마 좀 낮은 게 전자제출 제도가 몇 개가 연계가 돼가지고 그나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근데 중진공보다 소진공이 진짜 서류가 엄청 많아요. 진짜 여러분 준비하시다가 막 짜증 이빠이 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공통 서류 융자 신청서 네. 제가 좀 이따가 작성법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자가진단 그다음에 동의서 네, 확인서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요게 이제 작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다음에 실명 확인 증표, 주민등록증 이런 거,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그다음에 근로자 확인 서류. 그래서 요거는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택일.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택일. 보통 저는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달라고 그러거든요. 월별 원천 징수 이행하시고 보통 요걸로 내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어쩌고저쩌고 개인별 건강보험 어쩌고저쩌고 월별 보험료 구간내역 조회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냥 누구한테 시키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요청해서
월별 원천징수지행상 신고서 요거 달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매출액 확인 서류로 재무제표, 그다음에 아직 재무제표가 안 나온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확인원, 부가세, 그다음에 하나의 기업인데 제조 매출과 도소 유통 매출과 서비스 매출 이렇게 복합 매출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니네 사업자 등록증은 제조업인데 실제로는 도소매 매출밖에 없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딴지 걸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표준재무제표 증명,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부가세 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통 표준재무제표 증명으로 들어가서 손익계산서에 이제 매출액이 잡히는데 거기에 제조업이면 제품 매출, 도소매업이면 상품 매출, IT 기업이면 뭐 서비스 매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재무제표를 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컨설팅도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 여부 확인 서류. 그, 그, 하여간, 네. 그런 게 있고요. 부동산업은 하여간 여러모로 불리해요. 저는 안 주려고 합니다. 저희 대표님 중에 부동산, 그, 부동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네 개? 네 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 있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글자가. 그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를 어디서 발급하는지. 하도 서류가 많으니까 이렇게 어디서 발급받는지 이렇게 안내를 해놨는데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증명원은 홈택스에서 하죠. 보험 자격지출 확인서는 이런 데서, 수상공인 확인서는 여기서, 건강보험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별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정리 쭉 해놨습니다. 엄청 귀찮겠죠. 그래도 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확인 기준, 제가 아까 요약해드린 거,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5인 미만, 그리고 제조, 광업, 건설, 운수는 10인 미만. 근데 요거 제가 아까 중진공에서 자금 받고 소진공 신청했는데 거절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하고 통과됐다 그랬죠. 그게 여기 있어요.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의 기준이 있는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시 근로자에. 12명, 13명이라도 수상 10명 미만으로 카운팅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임원 빼줍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빼줍니다. 임원. 임원은 빼주는 거예요. 카운팅에서. 상시 근로자에서. 그다음에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알바. 3개월 이내의 알바. 그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2명인데 연구소에 3명이 등록돼 있다. 그럼 9명으로 카운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진공도 받고 소진공도 받고.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1개월 60시간, 그러니까 주 15시간 미만. 네. 주 15시간 미만이면은 사대보험 들어있어도 주휴수당이 안 나오죠.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근로자. 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나머지는 네. 어, 네, 비영리 조합. 네. 비영리 사업자는 이제 지원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이렇게 나와요.
기준 쭉 읽어보시고 내가 혹시 비영리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여기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영리사업자라 이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최고 7천만 원 이내에서 주겠다. 대리대출. 대리대출은 최고 7천만 원 이내로 줍니다. 근데 가끔 넘어가는 게 있어요. 몇 군. 청년이랑 그 신창사 쪽은 최대 1억까지 그냥 노멀하게는 7천만 원까지 준다. 지원 대상이 대출한도, 대출금리, 통화 방식, 그다음에 요거 문의처. 여러분 1357 이런 데 걸어가지고 ARS 한참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 직통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이런 데다 거세요. 직통전화 거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고. 그래서 이 공문에 있는 이 전화번호 꼭 잘 휴지하고 계세요. 저는 항상 이걸로 직통전화로 갑니다. 근데 희한한 게 여기 있는 번호가 작년이랑 바뀐 게 있어요. 중진공이 특히 심하거든요. 이거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면 이 전화번호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걸면 없는 국번이라고 나오고 그런 경우도. 그래서 요것도 항상 변동되니까 직통전화번호. 그다음에 이제 일반 경영 안정자금 요건 보시면 업력 3년 미만의 수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최고 7천만 원. 그다음에 제로페이랑 풍수해보험, 여성기업 확인증, 그다음에 소진공 직접 대출 성실 상환기업, 그다음에 무슨 컨설팅 이수 확인서 있으면 0.1% 깎아주겠다. 치사하게 0.1% 많이 좀 깎아주지.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이고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보시면 돼요. 코드명은 비제로, 일반 우대 비제트, 준비서류, 아까 설명드렸던 서류들,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 지원자금, 위기지역 지원자금, 기독경 안정자금, 여기 대출금리 2% 고정금리죠. 여기도 대출금리 2% 고정금리. 그래서 위기지역 여기 써놨죠. 위기지역. 거제도가 추가됐네요. 거제가 추가됐고 군산 통영 어쩌고저쩌고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그다음에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 영암 김해 사천 부산 영도 부산 사하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요거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으신 대표님들은 예, 긴급경영 안정자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 금리 2% 고정금리 대박이죠. 웬만하면 이걸로 받으시는 게 좋겠죠. 청년 고용 연계자금 보실게요. 창업기업 대표자 연령은 39세가 기준입니다. 근데 직원은 34세예요. 청년 근로자는 34세, 청년 대표자는 39세.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50% 이상 청년 근로자. 요거는 34세. 성장 촉진 자금 볼까요? 3년 이상의 소상인. 이거는 업체당 최고 1억.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수상공인 확인 기준 문서로 나와 있고요. 소상공인 뭐 계산하는 법, 분쟁이 생길까 봐 미리 이렇게 기준을 공고해 놨네요. 계산하는 법 쭉 나오고, 직원 수, 재관 건원은 10인 미만, 나머지는 5인 미만. 쭉 기준 나와 있고요. 기준 나와 있고, 관련 법령 나와 있고, 업종 구분 방법,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분류 원칙 따른다. 네, 이거 귀족 족보, 로얄 족보. 진짜 100만 번을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족보 갈아타기.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로. 그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조업 또는 음, 제조업이 어쨌든 소공인 특화 자금이든 뭐든 하여간 뭐 혜택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이제 다음 공문으로 제가 알아볼 텐데 주장하고 지금 했던 이 대릴 대출은 신청 서류 한번 양식 볼게요. 대릴 대출 신청 서류 양식 이거 사업계획서 앞에 턱 갖다 놓으면 대표님들이 한숨부터 쉬세요. 이거 어떻게 작성하냐고. 근데 사실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거기 뭐 없는 거를 지원해서 쓰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 이게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쓰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귀찮아하시는데 그냥 눈 닦아 그냥 쓰세요. 이거 쓰시면 되고 이 뒤에는 이제 동의서니까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되고 다 그냥 동의함 해서 쭉 쓰시면 되고요. 확인서 주 영업 사실 확인 이거는 아마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보내서 사진 찍어 아주 날인해달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 고용유지 서약서, 임대료 인하 확약서, 그러면 여기 예시가 있죠. 융자 신청서 예시. 그래서 업체명 여기 춘천 닭갈비 둔산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대표자 왕대박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 융자 희망 금액 운전 체크하시고 담보 종류 간접 대출이면 신용보증서 쓰시는 거고 직접 대출이면 그냥 신용에다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접 대출은 신용보증서, 직접 대출은 신용. 취급은행, 거래하시는 은행 쓰시면 되는 거고. 세금 체납 여부, 정상 쓰시면 되고. 체납증 쓰시면 분할, 뭐 당연히 거절이고, 분할 상환을 확약하는 뭐 그런 증서를 가져가셔야 돼요. 금융기관 연체 여부, 당연히 정상이어야 돼요. 일반 자금, 성장 촉진, 장애인, 위기 지역, 청년, 뭐 해당 사항에다 체크하시면 되고. 고대 사항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고. 활용 계획, 이렇게 한 줄. 이건 간접 대출은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냥 뭐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자재 대금이 필요하다. 물가가 올라서 뭐가 필요하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1번 칸에다가 이거 써라. 2번 칸에다 이거 써라. 자세한 안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쭉 예시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간접 대출이잖아요. 대리 대출. 이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직접 대출. 은 보실게요. 이건 이제 제조업만 해당되시는 거예요. 제조업. 그리고 이제 저희는 도소매 업체고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제조업을 하고 싶어요. 라는 대표님들 계시잖아요. 그 대표님들을 위해서 미리
이거부터 해드릴게요. OEM 제조업 인정 조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따로 빼가지고 별도의 문서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위탁 가공 또는 OEM. 그럼 ODM은 뭐고 OEM은 뭐냐 뭐 이러잖아요. OEM은 내가 소상공인인데 내 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내 기술로 내 상표를 달고 내 자본으로 만든 제품이 나가는 거예요. 다만 하청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제품을. 그걸 OEM이라고 해요. 근데 ODM은 뭐냐면 원천 기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청 공장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하청 공장이 큰 회사고 제조업체가 영세 사업자면 하청 공장에서 기술도 주고 제품도 개발해주고 그냥 너네는 판매만 해 뭐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ODM이에요. 그러면 OEM 제조업 인정 조건을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ODM은 소공인 특화 자금을 못해요. 못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OEM 제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기계나 금속 가공, 가죽, 가방, 수제화, 의류, 섬유, 인쇄 등등등 업종이 주요 OEM 업종이에요. 50%를 초과하여 위탁 가공을 하는 업체는 제조업 분류 조건 네 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을 인정하는. 이거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업을 인정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조건이 네 개가 이 밑에 제가 정리해놨어요. 1번,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해야 된다. 네. 그러면 증빙이 있어야 돼요. 기본 설계도 또는 도안, 견본 제작.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특허. 네. 특허 있으면 이건 뭐 우리 거예요. 우리 기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 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네 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 지원 제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ODM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OEM만 해주겠다. 자기가 직접 기획해야 돼요. 네. 네, 두 번째, 자기 계정의 원료를 하청 생산업체에다가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회계 회계 정부상에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대금 청구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증빙을 확인해서 세무사랑 같이 협의해서 마련해 주시면 설사 도소매 업체인 대표님들도 제조업으로 변신.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할 것. 그래서 하청 공장과의 임가공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판매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비, 판매비 이런 것도 내가 부담한다. 이런 증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우리 상표 달고 나가면 뭐 확실하겠죠. 자, 위탁가공 업체 중에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 의뢰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 공장에 의뢰하면 제조업으로 인정 안 해주고 도소매로 하겠다라고 이게 있어요. 그리고 어, 표준 재무제표랑 부가세 확정신고서 상에 제품 매출이 제일 커야 돼요. 제조 매출, 제품 매출이 제일 커야 제조업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세무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하청 공장과의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따르는 증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조업이 될 수 있다. 이거 먼저 알려드렸고 그런 제조업 대상으로 나오는 직접 대출 공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운전자금, 시설자금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시설자금에서 제외되는 게
토지 구입비랑 임차 보증금 안 해줍니다. 근데 중진공은 토지 구입비는 해줘요. 네, 임차 보증금은 실자금이 아니고 운전자금이에요. 근데 소진공도 임차 보증금 해줬었는데 이제 안 해준다고 해요. 안 해준다고 하고 이건 운전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시설자금이 아니라. 그래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원부자재 구입 비용, 임차 보증금도 운전자금에 들어간다. 생산 설비, 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그런데 건물은 해주는데 토지는 안 해주겠다. 소진공이에요. 중진공은 토지 해줍니다. 지원 제외 대상 되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담보를 하기 어렵거나 뭐 이동이 된다거나 바퀴가 달렸거나 뭐 그런 거는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고 이거 이외에 설비나 건물은 이제 시설 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다가 0.6%, 지금 4.04%니까 4.6%. 여기도 성실상환 기업 우대금리 있고요. 운전자금은 5년, 시설자금은 8년 상환이네요. 대출 한도는 5억 이내, 시설자금까지 해서 5억 이내고 운전자금은 1억 이내. 5억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10억이었는데 총 한도가 10억이었는데 5억으로 줄었네요. 5억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수출. 수출하는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가 2억까지로 해주겠다. 소공인 특화 자금은 한도 운영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면 연간 한도로 운영된다. 연간 한도. 네. 이게 뭐예요?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 가능 한도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매년 리셋하겠다. 이거. 매년 리셋. 그래도 총 5억은 못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융자 방식은 직접 대출. 그래서 소진공에서 바로 여러분들 통장으로 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노란우산 공제 꼭 가입해 놓으세요. 노란우산 공제 기업, 노란우산 공제 가입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고용 창출 실적, 수출 실적은 어, 당장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노란우산 공제 가입은 당장 할 수 있거든요. 특전사항 꼭 그리고 고용, 수출, 노란우산 공제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부 자금 내역 가볼게요. 주소를 쭉 내려가고 서류가 너무 많아요. 정부 지원 사업 제출 서류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신용이 낮은 소공인도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이 있네요. 신용이 낮은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기사났죠.
연체 중인 소공인 대출 신청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되겠죠? 대출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다 갚았는데요? 그러면 3개월 지나고 오세요. 이렇게. 다 갚고 나서 3개월 있다 오시면 해드릴게요. 아,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소공인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저신용자는 돼도 세금 체납 기업은 절대로 안 해요. 그다음에 그 부동산 압류 같은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이것도 안 됩니다.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게요. 일타 강사도 아니고 밑줄 쫙 요점 정리해드리는데, 그다음에 재무 상황이 불량한 경우, 예, 이게 뭐 부채 비율 700%까지인가? 예, 그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업종에 따라 차별하는 경우 왜 그러냐고, 예, 도박 사행성 뭐 이런 거. 휴업 중인 소상공인 되나요? 안 되겠죠. 정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저장하고 요점 정리가 된 파일 하고, 이거 받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단톡방에 강의 후기 올려주시면 돼요. 제조업 인정 요건 아까 설명하고. 자, 오늘도 시간이 또 초과됐네요. 12시 19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금융 알아보기 탈락 사례에서 성공 사례 봤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현황, 그다음에 정책금융의 종류, 그다음에 분류,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1인 창조기업 구분하는 거 알려드렸고, 창업기업 확인서 이틀 정도 걸리니까 빨리 신청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소진공 전체 통합 공고 알아봤고요. 소진공 융자 중에 간접 대출, 직접 대출 두 개 알아봤습니다. 자,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중요한 공지사항인데, 제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 금융자산학과, 그냥 줄여서 부작과라고 하는데, 거기 연구교수로 있잖아요. 국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국비 장학금으로 4년제 학사 취득을 원하시는 대표님인데, 고졸 대표님은 4년 동안 장학금 받으실 수 있고, 전문대 졸업하신 전문학사 대표님은 2년, 2년제 나오셨으면 2년 다니시면 학사 나오고, 3년제 나오셨으면 1년 추가로 다니시면 학사 나옵니다. 3년제 나오신 분 2년 다니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네. 그다음에 그 제가 부동산 금융자산학과로 있지만 타 과목을 들을 수 있고 복수 전공도 되고 부전공도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물론이고 인공지능이랑 비즈니스 컨설팅 쪽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그 국가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추천했을 때 혜택이 김종우 교수 추천으로 입학 시에 입학금이 면제됩니다. 그다음에 김종우 교수 추천으로 입학 시 등록금을 30% 할인해 줍니다. 그럼 나머지 70%가 남잖아요. 그 70%는 전액 국비장학금 지원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득 전체 10분위 중에 1분위에서 8분위까지는 전액장학, 그다음에 9분위랑 10분위는 일부 장학 받으실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여기 있네요. 여기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가구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가구 월 소득이 9분위, 10분위가 뭐냐면 가구 월 소득이 1,500만 원, 1,536만 원을 초과하면 아, 이하구나. 그러면 1,000만 원 가구 월 소득이 1,000에서 1,500만 원 사이면 그럼 이걸로 해야 되겠네. 가구 월 소득이 1,024만 원 초과하면 가구의 월 소득이 1,024만 원을 초과하면 9분위, 10분위가 돼서 일부 장학금을 받으시는 거고 가구의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잡히시면
전액 장학금, 네, 전액 장학금, 전액 국비 장학금이 나와요. 국비 장학금이 전액되는 대학교가 많지 않은데 이 열린사이버대학교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줄여서 열사대라고도 하고 OCU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학사 자격증이 필요하시고 부동산 또는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고요. 개설학과는 디지털 비즈니스학과, 인공지능융합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소방방재안전학과, 뷰티건강디자인학과 등등등이 있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금융자산학과의 연구교수로 있습니다. 그 재교육이 필요하죠. 저희들 사실 초, 중, 고, 대 이렇게 해가지고 12년 공부했잖아요. 그죠? 12년 공부하고 대학교 4년까지 해서 한 16년. 16년 공부하고서 한 20년, 30년 먹고 사는 건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최신 정보가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사설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또 돈이 들어가고 하니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학사 학위까지 받으면서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떠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 정책자금 심사 시에 대표님의 학력과 경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어요. 특히 문과 계열 졸업하신 대표님들은 이공계 관련 경력이 필요하니까 저희 학교에 들어오셔가지고 인공지능 융합학과나 이쪽으로 전공하시면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자금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채널톡이나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저한테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 마이크로 직접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소진공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소소한 정책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중에 여러분들 해당하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안은 후기 올려주신 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강의안에 이제 이제까지 저희들이 봤던 자료도 다 링크되어 있어요. 소진공 청년 고용 정책자금 언제 나오나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고 나와 있고요. 네, 단톡방에 후기 올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안하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소진공이 소소한 정책자금이 되게 많고요. 알짜배기들이 많으니까 중진공 다음 달 또 중진공 언제 신청하나 이거 기다리지 마시고 청년고용 정책자금이 소진공 홈페이지에 없다고요? 지금 공문에 있었는데 홈페이지 없을 리가 있나요? 잘못 찾으신 거 아닐까요? 윤양현 대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 위로 쭉 올라가서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까지 공문을 살펴봤는데 없다는 게 공문으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청년고용 정책자금 이게 이제 대리 대출도 있었고 직접 대출도 있었죠. 대리 대출 볼게요. 네, 보시죠. 여기 청년고용 연계자금 있잖아요. 28페이지.
컴퓨터가 뻥 났나?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여기 있네요. 청년고용 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또는 50%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들. 예.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금리 2%. 됐죠? 윤영희 대표님. 소진공 홈페이지 없다고요? 소진공 홈페이지 가볼까요? 필요가 있나? 소진공 홈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청년자금은 마감됐나 본데요. 마감됐나 보네요. 다음 달 공고 기다리셔야겠네요. 여기 원래 마감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마감됐나 봅니다. 예, 마감됐나 보네요. 공고를 한번 볼까요? 마감됐으면 마감됐다고 공고가 뜰 텐데. 공단 홈페이지에 알림마당 공지사항 가보시면 여기 있네요. 대리대출 1분기 접수 마감. 오늘 3시? 오늘 3시에 마감됐네요. 네. 다음 달 기다리시, 다음 달 기다리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공고 기다려보세요. 직접 대출도 볼까요? 다시. 제조업이세요? 윤영희 대표님? 윤영희 대표님 제조업이시면 이쪽으로 알아보아 드리고. 공인 특허자금. 아니세요? 이거는 제조업이신 대표님들은 따로 알아보시면 됐습니다. 또 질문 벌써 후기 올려주신 대표님들 계시네. 저는 요거 영상 오늘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VOD 영상 신청하신 대표님들 보내드리고 저희 멘티 기업 대표님들 영상 보내드리고 아니 이거 자꾸 녹화를 보내드리니까 라이브로 참석을 안 하세요. 너무 많이 드려도 정보의 과다로 인해서 혼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후기 많이 올려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